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 바로 빅히트 상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빅히트 공모 개요를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추석 연휴가 끝나는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청약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지난 9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진행됐었던 수요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경쟁률이 1117대 1로 과거 SK바이오팜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보다는 수요 예측 경쟁률이 살짝 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빅히트 상장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달에도 영상을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댓글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쟁률이 너무 높고 공모 주식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1억을 넣는다 하더라도 몇 주나 받을 수 있겠냐라는 다소 비관적인 내용이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최근 공모 동향이라든지 수요 예측 경쟁률 그리고 공모 주식 수 같은 걸 살펴보면 대충 1억 정도를 투자해야 한 주 정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는 빅히트가 이렇게 좋은 회사니까 청약을 하세요라는 내용보다는 과연 빅히트가 상장을 하면 따상이 가능할지 혹은 따따상이 가능할지, 첫날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면 주식을 매수해도 좋을지, 빅히트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 내용을 위주로 다뤘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빅히트 어디까지 갈 거니? 라는 영상 제목을 달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빅히트에 관련된 얘기를 당연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빅히트가 상장 후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요. 빅히트의 간단한 실적을 알아보고 현재 빅히트가 저평가되고 있는 우려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인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움직임의 사례를 한편 살펴보면서 빅히트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빅히트의 실적 그리고 어떤 부분이 빅히트에 우려가 되고 있는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트의 2019년 상반기, 2020년 상반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매출액은 2019년 상반기가 3,200억, 반면에 20년 상반기는 2,940억으로 약 8% 매출액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업이익도 2019년 상반기가 520억이었다면 20년 상반기는 500억으로 약 4%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만 보면 빅히트가 2019년 대비 2020년이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 매출액 중에 공연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작년에 1,300억 가까이를 기록했었던 공연 매출이 올해 상반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무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공연 매출이 작년 상반기 대비 한 1,000억이 날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상반기 매출액이 작년 상반기 대비 마이너스 8%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해 봐야 되는 점입니다. 그 말은 공연 매출은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눈에 띄는 상향을 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컨텐츠 관련된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38%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앨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려 8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타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무려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고, MD 및 라이센스 매출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 2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 엔터 4사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빅히트의 영업이익이 약 1,000억으로 다른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SM, JYP, YG의 3사 영업이익을 합쳐도 빅히트에 현재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3사의 영업이익을 합쳐도 빅히트에 못 미치기 때문에 빅히트가 현재 얼만큼 매출이나 마진이 높은지는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왜 빅히트가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더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 코로나가 언젠간 종식되고 이 공연 매출이 돌아선다면 단순히 2019년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19년 20년 매출보다 이 공연 매출이 다시 회복됐을 때 얼마큼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기대되는 거기 때문에 작년 상반기 대비 올해 떨어지는 매출액은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빅히트가 가진 리스크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빅히트가 가진 리스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BTS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는 점과 BTS가 모두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하지만 빅히트가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BTS의 매출액은 2019년 5,718억 원에서 늦어도 2년 내 1조 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빅히트의 팬덤 추정치를 살펴보면요, 빅히트가 BTS만 있다라고 하는 오해는 사실 잘못된 내용입니다. BTS 말고도 세븐틴, 뉴이스트, TXT, 걸프렌드와 같은 충분히 매력적인 그룹들도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팬덤의 수를 살펴보면 BTS의 팬덤 추정치는 약 2억 명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물론 그에 미치진 않지만 세븐틴도 3,300만 명의 팬을 보유하면서 BTS에 이은 한국 2위 보이그룹이라고 현재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티스트별 음반 판매 비중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는 방탄소년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81%였다면 2019년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세븐틴의 판매 비중이 점점 증가하면서 BTS의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BTS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는 리스크는 현재 점점 완화가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리스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군입대인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재미있는 내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군입대는 디즈니에 비유해서 생각하면 쉽다. 코로나19로 디즈니랜드가 폐쇄되고 영화들이 개봉하지 않는다면 당연하게도 실적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마블 시리즈의 영화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디즈니랜드가 재개장하고 어벤져스 시리즈 영화들이 개봉한다면 다시 한번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지 않을까 라고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현재 일단 군대에 관련된 내용은 병역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체육특기자들만이 입대를 미룰 수 있었다면 이제 체육과 대중문화예술의 대한민국 대내외적 국가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군입대를 미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당연히 BTS 같은 경우에는 군입대가 충분히 연기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군입대 관련된 리스크는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디즈니랜드와 마블 시리즈 영화에 비유했었던 예를 살펴보면 빅히트 멤버들이 반드시 있어야만 매출이 나오는 앨범, 콘서트, 광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군대를 가게 되면 당연히 없어지겠지만, 지금 최근 트렌드는 멤버들이 없어도 가능한 BTS 웹툰이라든지 그다음에 게임, 캐릭터, MD 상품, 라이센스, 영화 이쪽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반드시 있어야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앨범이라든지 공연, 기타 광고 매출은 2018년 70%에서 2020년 상반기는 52%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반대로 MD 라이센스라든지 관련된 콘텐츠 관련 수익은 2018년 31%부터 상반기는 48%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즉 멤버들이 군대를 간다 하더라도 약 2년간 수익에 약간의 하락은 있겠지만 간접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2년간의 BTS 공백이 빅히트 입장에서 대단히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보진 않는다는 점이죠. 오히려 BTS가 군대를 간다면 2년 뒤에 예상되는 폭발적인 실적에 오히려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도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히트의 실적과 빅히트의 우려사항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사례를 통해서 빅히트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의 공모 결과를 살펴보시면 수요 예측 경쟁률은 835대 1이었고 청약은 323대 1이었습니다. SK바이오팜의 확정 공모가가 49,000원이었던 반면에 애널리스트들의 SK바이오팜 적정 주가는 삼성증권에서는 10만원, 유진투자증권에서는 11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즉 확정 공모가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의 괴리가 굉장히 컸었다. 약 2배 가까이 났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로 SK바이오팜이 상장했을 때 주가 흐름을 보면 20만원 가까이 훌쩍 넘어가긴 했지만 이후에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적정 주가에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SK바이오팜보다 더 뜨거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1478대 1을 기록했고요. 공모가가 24,000원이었던 반면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28,000원, 33,000원으로 책정하는 등 공모가 대비해서 상승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물론 SK바이오팜에 비해서요. 근데 실제로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사례를 보면 33,000원 정도라고 예상했었던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를 무색하게 초반에 굉장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쨌든 계속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로 계속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빅히트도 아마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초반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이후에 내려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빅히트 공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 이 구간의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본다면 과연 빅히트는 어느 금액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거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빅히트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 공모가가 49,000원, 카카오게임즈가 24,000원이고 빅히트는 135,000원입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은 835대1, 그리고 1479대1, 빅히트는 1117대1로 카카오게임즈와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의 적정 주가가 SK바이오팜이 105,000원,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31,000원이었던 반면에 애널리스트들이 바라보는 빅히트의 예상 주가는 293,000원입니다. 이는 유진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의 적정 주가를 참고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적정 주가라고 판단했던 105,000원을 SK바이오팜은 상장 후 269,500원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는 이 적정 주가 대비해서 157% 증가하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비슷합니다. 카카오게임즈도 애널리스트들은 31,000원이라고 적정 주가를 봤는데 상장 후 최고 주가는 89,100원을 기록했고요. 이는 187% 상승하고 이후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례로 빅히트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면요. 빅히트의 적정 주가인 293,000원에서 157%에서 187% 사이를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만약에 추정을 해본다면 빅히트의 최고가 예상 밴드는 47만원에서 56만 2천원 정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사례를 통해서 이 두 기업의 주가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라고 봤을 때 이 정도 가격은 찍고 이후에 내려올 거라고 전망을 합니다. 이 내용은 재미로 알아보는 것일 뿐 직접적으로 투자를 이렇게 하시라고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 다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단기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를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것이 더 올바른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 투자는 좀 지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이 내용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재미삼아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히트의 실적 그리고 어떤 우려사항들이 있는지를 알아봤고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의 사례를 통해서 빅히트는 얼마를 찍고 내려올까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